그래서 그 어머니가 인선의 어머니가 오빠의 행방을 알려고 막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오빠가 죽은 것을 알고서도 그 유해를 찾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것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선이 보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어떤 뭐 행동이나 아니면 태도, 이렇게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알아가면서 어머니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머니를 깊이 이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리기 위해서 그 이 주인공이 제안한 그 검은 나무의 숲의 어떤 모습을 담은 작품을 만들자라는 그 작품을 만들다가 이제 그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한 건데 주인공은 그러면 이제 왜 중간에 이거 하지 말자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주인공이 그 꿈을 꾸면서 그 뼈들을 이제 어떻게 바닷물에 실려 나가지 않도록 막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꿈에서 보고 느끼면서 이게 그 검은 나무들이라는 게 그때 4.3 사태를 당한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를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과거의 그 나무들이 과거에 그 사건 당한 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인선은 그 본인의 어머니가 당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에서 이제 어머니를 깊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리고 싶은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추운 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절삭 공부를 다룰 때는 여기 나오는데 목장갑을 끼면 안 되는데 목장갑을 끼고 일하다가 이제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인선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어머니와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떻게 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마음들을 아니면 그 이야기를 인선의 어머니나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주인공이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촛불을 들고 인선이 밖으로 나가서 그 숲을 그 작품 검은 나무가 있는 그 작품을 할 자리를 보러 나가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촛불이 거의 꺼져 나갈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촛불이 마지막에 남은 불씨가 이제 눈이 내려와서 그걸 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나올 때 저게 초가 꺼질 걸 대비해가지고 성냥갑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성냥 그 촛불이 꺼지고 나서 성냥불을 켜요. 이제 근데 그 촛불이 꺼질 때 인선의 혼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인선의 혼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인선의 혼이 다시 서울에 있는 실제적인 인선의 몸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이제 주인공은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꺼져나가는 것을
주인공은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초가 아니라 성냥으로 불을 켜서 성냥불도 이제 초보다도 더 약한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꺼지는 약한 불인데도 그곳으로 이제 성냥불을 마지막에 켜요. 그래서 끝까지 인선의 혼을 떠나보내기 싫다라는 게 결국은 4.3 사건을 당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기리는 마음이라든지 그것을 떠나보내기 싫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눈의 결정들이 다 다른데 그것이 이제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실제를 살면서 계속 희망을 갖고 있겠다, 사랑을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에 그 이제 연약한 성냥불을 밝히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느꼈던 어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이나 연민을 이제 인간주의, 인본주의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게 좌파 문학이다라고 해서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이 책이 그때 당시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하는 내용이 있든지,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하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한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긴 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그 군경들이 제주도 그 시민들을 무슨 공산당 잡는다고, 아니면 협력하는 사람들 다 잡는다고 해서 다 잔인하게 죽이고 사살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이북에 있는 극우단체. 그래서 그 군경들이 이북 사투리를 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극우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갱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사투리로.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4.3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아주 안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결국 누가 한 거냐? 이북에 있는 극우단체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거다라는 판단이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 딱 단 한 가지 표현이라도.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그런 저항하는 어떤 좌파의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냐라고 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그 표현 하나 빼고는 딱히 이 4.3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가한 부분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좌파 사람들이 내는 그 운동권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그 어떤 촛불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그
어두운 데서 촛불을 밝히고 그런 게 이제 그거랑 그 운동권이나 뭐 좌파 이쪽 사람들의 정서하고 좀 맞는 그런 어떤 이미지나 표현법인데 그래서 이제 운동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 어떻게 처음에 설득을 하냐면 처음에 무슨 뭐 공장 노동자의 잘린 뭐 손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는데 그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자극적인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들을 설득을 할 때 그런 면이라든지 하는 게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4.3 사건을 당하면서 그 시민들이 겪은 어떤 사살이 되고 물 위에 둥둥 뜨고 갱도 앞에서 한 명씩 죽여가면서 갱도로 떨어뜨린 그런 이제 뭐 끔찍한 사건들을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나쁜 거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색채는 살짝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작품성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채식주의자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느낌의 것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 사건을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채식주의라는 어떤 그것도 어떤 뭐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일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이 나오고, 폭력에 저항한다. 뭐 또 하나는 이제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채식주의를 읽으면서 기대하는 거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채식주의라는 책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너무 이제 이게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런 소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는 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같은 작가 작품 맞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작품성이 좀 작별하지 않는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이게 훨씬 예전에 쓴 거고 했는데 뭐 중간까지 읽어가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그래도 작품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장에 가장 작품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한 가지 인물이나 그 사건을 세 사람의 관점으로 본 건데, 이게 주인공이 이제 영혜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채식을 거부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말리고 다시 고기를 먹으라고 강압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다뤘죠. 근데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느냐는 게, 이게 뭐 그냥 채식주의 해가지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먹으면서 이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냥 메말라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